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쌈무이님 방송 애청자 31살의 가장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요. 중학생 때는 하루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눌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칼을 수건으로 감싸서 머리맡에 놔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아버진 제가 어릴 적에 사정이 좀 어려웠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아버지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게 되었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하는 곳을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식당에 가셨다가 우연히 자주 다니시던 골프장의 캐디분을 만나셨다 하는데요. 그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께 대뜸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지 않냐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얼마 전에 신을 받게 되면서 캐디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서 귀신과 약속한 게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그분에게 잘 살라고 덕담을 해주고 헤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회사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겁니다. 회사 직원이신 아주머니 한 분이 프레스 기계에 머리를 넣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거나 10년을 별탈 없이 근무하시던 아저씨 직원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겨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통근 차량이 전복되며 사람들이 다치거나 생산 라인에 불도 나고 택시를 타셨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죠. 하필 그 무렵에 외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터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아버지는 문득 예전에 우연히 만났던 골프장 캐디의 말을 떠올렸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예전에 아버지 친구분이 회사에서 굿을 했을 때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다더군요. 나중에 또 잔치 벌여줄 거지? 그 말에 아버지는 다음에는 소라도 잡아서 해주겠다고 그리 대답을 했답니다. 귀신 자체를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결국 소를 잡아서 또다시 굿을 했고 아버지 친구분과 그 동료분들이 회사로 와서 아침 9시부터 굿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분을 포함한 총 9명의 무속인들이 하루 종일 번갈아가며 춤을 췄는데 사실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믿진 않았습니다. 굿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아무 말 없이 담배만 연거푸 피우시더군요. 아이고, 잡기가 너무 많다. 거기다가 돌아가신 애들 외할아버지가 미련이 많아서 아직도 못 떠나고 계셔. 이러면 좋은 곳으로 못 가시는데. 그러면서 친구분은 산신제라는 의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전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차를 몰아 공주의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계룡산은 산의 기운이 세서 굿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을 지나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올라가 보니 굿땅이 나왔는데요. 산신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멍하니 굿을 구경하던 저는 지루함과 더위를 참지 못해서 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왔습니다. 산신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전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꿈을 하나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방금 전과 똑같이 굿을 구경하다가 더위와 지루함을 못 참고 차를 몰아 마을에 내려가는 겁니다. 현실에서와 똑같이 꿈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후 다시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굿땅으로 향했는데 한참을 달려도 굿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상하다 하면서 쭉 직진하고 있던 그때 100m쯤 앞에 어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길 가운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색동저고리 차림에 커다란 고깔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평소 운전을 조금 거칠게 하는 저는 속으로 차가 오면 피해야지 왜 저렇게 걸어오나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거리가 점점 더 좁아지며 막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냥 밀어버려! 그 말에 저는 악셀을 힘껏 밟았고 세 사람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목은 날아갔고 두 사람의 몸이 다 찢어지며 차 앞쪽이 온통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잠이 확 깨면서 가위에 눌렸는데 그것은 살면서 겪어본 가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가위를 풀고 보니 온몸이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 숨을 헐떡이며 구땅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할머니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 친구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으시더군요. 야야,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그 말에 제가 셋 다 죽은 것 같다고 하자 친구분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굿을 구경할 일이 있거들랑. 굿하는 도중에 자리를 벗어날 때는 무당이 주는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 내가 꿔야 할 꿈을 네가 대신 꾼 것 같은데 죽었다니 천만다행이다. 그 잡기들 처리 못했으면 산신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뻔했어. 누군가 도와주셨구마. 그때 꿈속에서 저에게 귀뜸을 주셨던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님께서 절 도와주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3살 남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1년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가평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 모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낮에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후 해가 넘어갈 무렵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자리를 정리한 뒤에 다같이 방에 모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컸던 우리는 미리 준비해간 술을 조금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놀았고 그러다 소변이 마려웠던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절 바라보는 강한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옷매무새를 정리한 후 무심코 왼쪽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쳐다봤는데 그곳에 얼굴이 반쪽만 있는 어떤 남자가 거꾸로 서서 절 보며 웃고 있는 겁니다.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간밤에 화장실에서 귀신을 보고 기절했다며 너희들이 나를 방으로 데려온 거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일어났던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취해서 바로 잠들어 놓고 무슨 잠꼬대를 하냐고 말입니다. 그 말에 처음에는 내가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일어난 친구들 중에 A와 B가 저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명도 화장실에서 귀신을 보고 기절을 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제 저와 A, B 이렇게 세 명 모두 제일 먼저 취해서 잠이 들었다며 아직도 술이 안 깼냐고 놀리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짐을 챙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 A와 함께 PC방에 가려고 길을 건너다가 A가 마을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옆 갓길에 불법 주차한 트럭 때문에 버스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A는
왼쪽 쇄골뼈가 탈굴되고 머리에 피가 고여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 저는 비와 함께 밤 늦게까지 놀다가 막차를 타려고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까지 멀리 돌아가기가 귀찮아 차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비가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비는 며칠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비가 퇴원을 하고 전 가평에 함께 놀러갔던 멤버들과 함께 A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지름길이라며 기찻길 쪽으로 가자고 했고 우린 다 같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찻길을 걷고 있는데 등 뒤에서 기차 경적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앞을 보고 걸으면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걸어가다가 친구 하나가 우리에게 뛰라고 소리를 질렀고 기찻길을 벗어난 순간 기차가 우릴 지나쳐 갔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였죠. 그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자 우린 다른 친구들에게 가평계곡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이 믿지 않자 결국 방학이 끝나기 전에 절 포함한 1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가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귀신을 목격했던 그 민박집을 잡은 우리는 낮에 물놀이를 한 뒤에 해가 지자 민박집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자의 한 명이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길래 창문 아래쪽에 이불을 펴고 눕혀줬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겁니다. 몸살이라도 난 줄 알고 급하게 깨우자 녀석은 왜 깨우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놀던 우리는 여기저기 쓰러져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그때 형광등 스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워있던 친구가 일어나서 불을 껐는데 녀석이 갑자기 다시 불을 켜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스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던 친구들이 차례대로 불을 끄러 갔는데 3명이 연달아서 불을 다시 켜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불을 끄러 갔는데 저 역시 불을 다시 켜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전 먼저 나갔던 친구들과 함께 계곡 쪽에 있는 방갈로에 털썩 주저앉았고 잠시 후 방 안에 있던 나머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에는 제일 먼저 잠이 들었던 여자애만 혼자 남아 자고 있었죠.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형광등 스위치에 다가갔던 친구가 한다는 말이 불을 끄는 순간 먼저 잠들었던 그 여자의 머리 위 창문 쪽에 웬 어린아이가 턱을 괴고 앉아서 여자애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구조상 그곳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고 그걸 알아챈 순간 친구는 겁에 질려서 불을 다시 켜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거였죠. 그 후로 불을 끄러 갔던 친구들이 차례대로 아이 귀신을 목격했는데 그 귀신이 마지막에 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았어? 그 말에 모두 기겁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던 거였죠. 10명에 가까운 친구들 모두 똑같은 귀신을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후로 무려 6번 정도를 똑같은 민박집 방을 잡아 가봤지만 귀신을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보았던 남자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목격했던 아이 귀신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민박집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